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와 평화협력국을 신설해서 이화영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하는 등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다음으로 위증 교회부사 혐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자신의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짧게 줄여서요. 그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제안 설명이 지나치게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맞지 않고,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범죄 혐의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증거 내용들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렇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돈봉투 사건의 체포 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본인도 다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까지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인 7월 18일 이재명 의원이 속한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은 불체포 특권의 포기를 결의했습니다. 석 달 전인 지난 6월 19일 이재명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자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재명 의원이 임명한 혁신위도 그 약속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정족수인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은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 부결 요청을 호소하고 표결 직전 박주민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부결 투표를 호소했지만 의원들의 마음을 다 잡진 못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까지 120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가결 149표에 기권과 무효 10표를 더한 159표 가운데 민주당에서 최대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산됩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에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 비리 사건들입니다.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큰 충격에 빠졌고 당 전체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자유를 막아요. 내가 국민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새벽 2시 25분쯤 나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이 대표는 곧장 단식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이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신문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9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 송금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등 크게 세 단락으로 진행됐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1,500여 쪽이 넘는 의견서와 500쪽 분량의 화면 자료를 제시하며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없고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발언권을 얻어 검찰의 공세를 직접 반박했고 최후 진술에선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한 푼의 사익을 취한 것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이 대표 측이 밝혔습니다. 오늘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구속을 피한 세 번째 현역 의원이 됐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가정에 진술한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 그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 구속영장 재청구 이런 거나 그런 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제 로톡 변호사들 이제 징계 취소하신 결정도 있으셨는데 뭐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셨는지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규정상 그걸 수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가 수용한 것이고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어떤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것과 국민의 기술 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러 가지 숙고를 했고 그 끝에 이 123명인가요? 변호사들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만 이 사법 그 플랫폼 업계에 대해서 어떤 이 영업 방식에 있어서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겁니다.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변협이나 그런 업계 이런 쪽이 또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이제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잘 주십시오. 고생했어. 고생했어.